외출은커녕 만사 귀찮은 요즘 넘길 수준이 아닌 고통 때문에 한의원에 자주 갑니다. 한번 보세요. 1년 365일 가실 날이 없다는 부항자고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팔 좀 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파요. 아픈 데가 어딘지 모르게끔 온몸에 붙어있는 파스.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게 아팠던 걸 생각해 보니까 갱년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아팠던 거더라고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고혈압도 오고 골다공증 오고 온갖 병이 다 오더라고요. 갱년기가 이제 그렇게 아프면 뭐 3, 4년 몇 년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끝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이걸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다리야. 갱년기 시작과 함께 무려 20년째 근육관절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순애 씨. 간단한 집안일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힘주고 돌려야 하는 관절마다 성한 곳이 없는데요. 안 되겠다 싶은지 손목에 통증 완화 파스를 뿌리고 보호대를 찹니다. 이게 없으면 제가 좀 견디기 힘든 물건들이에요. 약 같은 거, 바르는 약 같은 거. 아프면 되게 두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허리 아플 때 쓰는 복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해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좀 편하고. 어떻게든 통증을 이겨보려는 그간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이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한계에 달한 것 같은데요. 일상을 위협하는 통증, 정말 지긋지긋하답니다. 그냥 막 부서지는 느낌, 뼈가 부서지는 거. 항상 몸이 아프니까 웃음도 다 잊어버리고 활력도 없고 기분도 안 좋고 맨날 울상으로 이렇게 아파서 아파하면 살아요 그냥. 왔나? 언니 나왔어. 은혜냐? 누구냐? 왜 이제 왔어? 빨리 오라 그랬더니. 아이 부지런히 오는 게 그래. 왜 이렇게 그래요? 짜증을 내고 난리야. 내가 몸이 아파 미안해요. 근처 사는 한 살 터울의 동생. 같이 식사하기로 해놓고 늦게 온 모양입니다. 아니 제일 만만하게 돼 언니가. 저를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몸이 아플 때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짜증을 받아주는 건 역시 동생뿐. 언니의 짜증이 하루 이틀 아니다 보니 이제 그러려니 한답니다. 언니 다 했다. 밥 먹자. 고생했다. 혼자보다는 같이 있을 때 그나마 좀 챙겨 먹어서 자주 식사를 한다는 두 사람.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고등어가. 언니 이것도 먹어봐. 이게 뭐야 두부? 두부. 천천히 많이 먹기. 동생만큼 그녀의 통증을 정확히 공감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비슷한 체질에 같이 나이 들어가는 연년생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이해도 되고요. 이제 막 조금 젊을 때는 밖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라서 이제 집안에서만 활동하니까 많이 외롭고 짜증도 나겠다 싶어요. 나도 배부른다. 자 이거 음료수 하나씩 먹고. 식사를 마친 순애 씨가 당연한 듯 꺼내 마시는 것은 다름 아닌 피로회복제인데요. 근데 이거 약은 다 이거 뭐야 이게 다. 다 먹는 약이야. 아파서 많이 진통제 약도 있고 뭐 관절에 먹는 약도 있고 우와. 통증에 먹는 약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아프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피로회복제 외에도 진통제를 하루 2번 이상 매일 먹는답니다. 약 기운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진통제를 많이 먹으니까 속이 쓰리더라고요. 진통제 약 먹다가 뭐 속 쓰린 약 먹다가 또 약 먹다가 또 속 쓰린 약 먹다라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장년 여성들의 고질병인 전신 통증의 해법을 찾기 위해 평소 통증이 고민이라는 장순애 씨를 포함 4명의 여성들이 정형교 내과 전문의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온몸이 아프고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관절염 근육통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요즘에는 손가락도 마디마디가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다들 이렇게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요? 저는 근육통도 심하고 관절통도 심하고 네. 온몸이 전부 다 막 다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막 울은 적도 있어요. 엄청 심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고생하셨어요. 여성분들은 40, 50대 완경이 되고 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호르몬 불균형한 시간을 적응하는 걸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갱년기 막 열감도 있고 땀도 많이 나고 잠도 못 자고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증이요. 맞아요, 어머니.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근관절계의 통증이에요. 이게 보통은 온몸이 다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윤활유 역할을 했던 호르몬이 있어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 당연히 관절이 단단해지고 뻣뻣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팔을 쓸 수 있는 가동 범위라고 하거든요. 이 관절의 가동 범위도 줄어들어서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이 어릴 때 젊을 때 많이 썼던 관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으로 이 통증이 퍼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70대가 지금 중반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갱년기 지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통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갱년기가 보통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50대부터 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네네. 40살 중반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갱년기는 45에서 55세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갱년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진료를 본 환자분들의 나이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어요. 예상대로 50대가 제일 많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갱년기의 나이가 더 젊어지고 있어서 40대 환자분들도 의외로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갱년기가 진작에 끝났을 것 같은 70대나 80대 환자도 한 해 6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40대에 시작됐다고 하면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관절통이나 이런 근육통을 앓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고통,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갱년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관련 연구에 의하면 갱년기 초기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골격계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특히 그로 인한 생활 방해 정도도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아프시다 보니까 뭐 진통제라든지 피로회복제 같은 거 자주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한 걱정이거든요. 네네. 매일매일 뭐 진통제 없이는 뭐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만 아프면은 네네. 진통제를 안 먹으면은 통증이 안 가시지니까 네. 이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돼요, 선생님. 그렇죠. 어머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머니들 통증 안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자주 먹는 이제 진통제라든지 피로회복제에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카페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네. 바로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에는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주 성분이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어머니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뭐 불안하다든지 손발 떨림 같은 증상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의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갱년기 증상들을 더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어머니 피로회복제 하나 드시면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한 30ml 정도? 네, 어머니 아시네. 30mg 정도의 이제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 진통제 하루에 몇 알씩 드시잖아요. 그거 한 알 드시면 거기에 카페인이 50mg이나 들어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은 의존성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처음에 어머니 한 알만 드셔도 통증이 완화되고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2알, 3알, 4알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다 보면 어머니 속이 쓰려요. 위장관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이게 또 간으로 대사되다 보니까 이제 간 손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서
만성 두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 안 아프려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통증을 없애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피로 회복이나 진통 효과보다는 다른 건강 악화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드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통증에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통제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